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 미국이 107년 만에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디스, 피치, S&P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1917년 이후 107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급 조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에서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왜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복잡성의 함정.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등급이 떨어졌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한두 줄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두 번째 이유, 시차의 늪. 한국 언론의 해외 뉴스는 대부분 외신 번역에 의존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때로는 중요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 클릭의 유혹. 솔직히 말해서 미국 재정 문제보다는 연예인 열애설이 더 많은 클릭을 불러옵니다. 언론사도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숫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1조 8천억 달러의 적자.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1조 8천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400조 원. 즉,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이 1년 동안 빚으로 충당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라는 점입니다. 그럼 1위와 2위는 언제였을까요? 1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위는 2009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 35조 달러의 국가부채.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1년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개인으로 비유하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갚을 수 있지만 생활비도 들고 다른 지출도 있으니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세 번째 충격, 이자만 1조 달러.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정부가 1년에 지불하는 이자가 1조 달러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보다 빚 이자로 내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유산.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80년간 달러는 절대 망하지 않을 화폐라는 신화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지금 그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80년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닉슨 쇼크의 재현.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당시에도 미국의 재정 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971년에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전. 중국은 이미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위안화 개발, 러시아와의 루블 위안화 결제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은 이런 중국의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 타격, 외환 보유액의 가치 하락.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60% 이상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격, 수출 기업의 이중고.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한편으로는 원화 대비 달러가 약해져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수출업체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타격, 금리와 부동산.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한국은행도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계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번째 타격, 에너지와 물가. 석유, 가스, 원자재는 모두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불안해지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심층 분석.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대부분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합니다. 달러가 불안해지면 이런 투자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나온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연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도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우리의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결제 시스템의 변화.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거래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고 자국 통화 간 직접 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연착륙 확률 40%. 미국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제가 안정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용 등급은 다시 상향 조정되고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도 유지됩니다. 한국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나리오 2달러 패권의 점진적 쇠퇴 확률 45%.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달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경우입니다.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이 달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외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무역 결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합니다.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급격한 금융위기 확률 15%. 확률은 낮지만 파급력이 가장 큰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보다 외환 보유액이 많고 경제 체력이 좋아진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세요. 달러 자산 의존도를 줄이고 금, 부동산, 유럽 자산 등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세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이미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자국 통화 간 직접 거래 증진, 외환 보유액 다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미국과 달러의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세계를 함께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